네, 안녕하세요. 연로 논문 리뷰 발표를 맡게 된 AI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조현식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논문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존 객체 탐지 방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객체 탐지 시스템들은 보통 이미지 분류 모델을 변형해서 탐지를 수행했는데요. 예를 들어 DPM, 디포머블 파이썬 모델 쓰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이미지 전체를 탐색하면서 각 위치마다 분류기를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RCNN은 이보다 개선된 방식으로 먼저 리즌 프로포설, 즉 관심 영역이라 하죠. 이를 찾고 각 후보마다 CNN을 통해 특징을 추출한 뒤에 분류기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후 중복되는 영역은 제거하고 점수를 재조정하는 포스트 프로세싱 단계까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단계가 복잡하고 각 단계별로 따로 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욜로는 이러한 복잡한 탐지 과정을 단순화한 모델입니다. 객체 감지를 하나의 리그레션 문제로 재정의하고 이미지 전체를 한 번에 보고 객체의 위치와 클래스 확률을 동시에 예측하게 됩니다. 즉, you only look once라는 이름처럼 단 한 번의 포워드 패스로 모든 예측을 끝내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기존 방식보다 매우 빠르며 기본 욜로는 초당 45프레임, 패스트 욜로는 150프레임 이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전체를 보기 때문에 문맥도 함께 이해할 수 있어 배경 오인 문제도 줄어듭니다. 욜로는 제너럴라이즈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해서 새로운 도메인에도 강한 성능을 보이지만 아주 정확한 위치 예측에는 다소 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욜로 딕테션 반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욜로는 입력 이미지를 S 곱하기 S 크기의 그리드로 나누게 됩니다. 각 그리드 셀은 최대 B개의 바운딩 박스와 해당 박스의 컨피던스 스코어를 예측하게 됩니다. 바운딩 박스 중심 좌표 XY, 너비 W, 높이 H, 그리고 컨피던스를 포함한 5개 정보를 갖습니다. 여기서 컨피던스는 해당 박스에 객체가 있을 확률과 실제 박스와 IO를 곱한 값입니다. 또한 객체가 포함된 셀은 특정 클래스의 확률도 예측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박스마다가 아니라 그리드 셀마다 클래스 확률을 하나만 예측한다는 점입니다. 욜로의 대표적인 실험 설정은 파스칼 VOC 데이터셋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미지를 7 곱하기 7 그리드로 나누고 각 셀마다 2개의 박스를 예측하여 총 20개의 클래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텐서는 7 곱하기 7 곱하기 30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30은 각 셀에서 2개의 박스를 예측하고 각 박스마다 5개의 값, 그리고 20개의 클래스 확률을 포함하게 돼서 7 곱하기 7 곱하기 30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욜로의 네트워크 구조는 구글넷의 영감을 받아 설계되었으며 총 24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2개의 FC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글넷처럼 인셉션 모드를 사용하진 않지만 그 대신 1 곱하기 1 리덕션 레이어와 3 곱하기 3 컴보 레이어를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1 곱하기 1 컴보 레이어는 채널 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며 연산량을 줄이고 파라미터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선형 활성함수와 결합해 특징 표현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게 됩니다. 3 곱하기 3 컴보 레이어는 독소적인 영역에서 시각적인 정보를 잘 포착할 수 있어 객체의 위치나 경계를 정밀하게 추출하는 데 유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최종적으로 7 곱하기 7 곱하기 30 크기의 출력 텐서를 생성하게 됩니다. 또한 패스트 욜로는 이보다 얕은 네트워크 구조로 구성되어 학습과 추론 속도가 더 빠르며 전체적인 파라미터 수는 기본적인 연로와 동, 그, 동일하게 설정이 됩니다. 욜로의 앞쪽 컴보 레이어 20개는 이미지넷 1000 클래스로 사전 학습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학습은 경계, 윤곽 등 저수준 특징을 빠르게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후 성능 향상을 위해 기본 구조에 컴보 레이어 4개와 FC 레이어 2개가 추가되었으며 입력 이미지 해상도에 역시 224에서 448로 증가되어 더 정교한 시각 정보가 모델에 반영되게 됩니다. 특히 최종 레이어에는 선형 활성 함수가 사용되게 되는데요.
이는 모델이 예측하는 값이 바운티 박스 좌표 x, y, w, h나 클래스 확률처럼 실수형 수치이기 때문에 그 값이 정확하고 제한 없이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선형 활성 함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렐루처럼 0 이상만 출력한 함수는 좌표 예측처럼 양응 구간이 모두 필요한 값에는 부적합합니다. 반면 나머지 대부분 중간 레이어에는 리키 렐루를 사용하게 됩니다. 욜로의 학습 과정에서 모든 바운드 박스를 사용하진 않는데요. 오직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의 중심에 속한 그리드 셀만이 해당 객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강아지 중심에 위치한 셀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 셀이 바로 해당 객체에 대해 책임 있는 셀로 선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책임 셀은 두 개의 바운드 박스를 예측하지만 이 중에서도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와 IOU 값이 가장 높은 박스 한 개만이 학습에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노란색 박스와 파란색 박스 중 IOU가 더 높은 노란색 박스만 선택되어 학습에 활용되게 됩니다. 즉, 하나의 셀 안에서도 모든 박스가 아닌 가장 적절한 하나만 사용하여 모델이 더 안정적으로 학습이 되고 불필요한 오차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욜로는 전체적인 손실함수를 제곱 옵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손실함수는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운딩 박스의 좌표 및 크기에 대한 로스입니다. 이 항목은 객체가 없는 경우에만, 즉 오브젝트가 1인 경우에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객체가 없는 위치에는 애초에 위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좌표를 학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크기 차이에 따라 손실값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너비와 높이에 루트를 적용하여 큰 박스와 작은 박스의 영향 차이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컨피던스 스코어에 대한 로스입니다. 이 항목은 객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계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드 셀은 객체가 없기 때문에 모델이 여기에는 객체가 없다는 것도 잘 예측하도록 네거티브 샘플도 잘 학습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클래스는 세 번째 로스는 이제 클래스 확률에 대한 로스입니다. 객체가 존재하는 셀만 이제 클래스 확률을 예측하므로 이 항목은 오브젝트가 1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이런 손실 항목들과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서 람다 코 오디네트는 5로 크게 반영을 하고 반대로 람다도 오브젝트는 0.5로 작게 설정해서 좌표 학습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객체가 없을 때 컨피던스 예측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이제 학습이 끝난 후 추론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욜로는 단일 네트워크로 객체 탐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파스칼 보호식 기준 하나의 이미지에서 약 98개의 바운딩 박스와 클래스별 컨피던스 스코어가 생성됩니다. 하지만 한 객체에 대해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가 예측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하나만 남기는 NMS, 즉 Not Maximum Suppression을 적용해야 합니다. 각 클래스별 컨피던스 스코어 기준으로 MNS를 적용해 스레시홀드 이하의 바운딩 박스는 제거를 먼저 하고 IOU 기준으로 겹치는 박스 중 예측력이 가장 좋은 바운딩 박스만 남기게 됩니다. 이를 통해 중복된 예측을 제거하고 객체 하나당 하나의 최저 바운딩 박스만 남길 수 있게 됩니다.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오브젝트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먼저 클래스 스페시픽한 컴퓨터 스코어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된 후에 IO가 가장 높은 박스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번째 바운티 박스와 13번째 바운티 박스의 IO가 서로 높기 때문에 MS에 의해 하나만 남고 12번째 바운티 박스와 16번째 바운티 박스처럼 IO가 낮은 경우는 서로 다른 객체일 수 있으므로 이제 버리지 않고 함께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번에도 서로 다른 클래스에 대한 객체가 포함된 예시입니다. 욜로는 클래스마다 별도의 컨피던스 스코어를 정렬하고 MNS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와 고양이라는 서로 다른 클래스를 갖는 두 객체는 각 클래스마다 NMS를 따로 적용하므로 서로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8번째 바운드 박스와 12번째 바운드 박스 각각 강아지, 고양이로 정확히 탐지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욜로는 매우 빠르고 효율적인 구조로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구조적인 한계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욜로는 각 그리드 셀이 최대 2개의 바운딩 박스와 오직 1개의 클래스만 예측하도록 손실 함수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왼쪽 수식에서도 보이듯이 소프트맥스 기반의 클래스 예측 구조는 단일 클래스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셀 안에 두 개 이상 객체가 존재할 경우 그중 하나만 예측되고 나머지는 놓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서로 가까이 있는 객체들을 동시에 탐지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게 됩니다. 둘째로 욜로는 바운티 박스를 리그레션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비율이나 형태의 객체에 대해 일반화가 어렵고 여러 단계의 다운샘플링으로 인해 바운딩 박스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코스하게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셋째로 오른쪽 수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욜로는 너비와 높이의 루트를 적용해 크기 차이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큰 박스와 작은 박스의 오차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픽셀 차이는 큰 객체에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은 작은 객체에서는 치명적인 오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함수는 이러한 상대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욜로는 작은 객체에 대해 예측 성능이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네, 이제 실험으로 넘어갈 텐데요. 욜로는 이제 파스칼 VOC 2007 기준으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객체 탐지 모델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패스트 욜로는 기존 모델보다 2배 이상 빠르면서도 높은 MAP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VG16을 사용하는 욜로는 정확도는 높지만 속도가 느려지고 패스트 RCN은 높은 정확도를 보장하지만 7fps로 매우 느립니다. 결론적으로 욜로는 속도와 정확도를 잘 절충한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욜로와 패스트 RCN의 오류 분석입니다. 욜로의 로컬리제이션 에러가 많고 패스트 RCN은 배경 오류가 많은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욜로는 객체의 위치를 정확히 잡는 대신 다소 약하지만 패스트 RCN에 비해 배경을 객체로 탐지하는 비율은 훨씬 낮습니다. 즉 배경과 구분 능력에서는 욜로가 더 뛰어납니다. 욜로와 패스트 RCN을 결합하면 두 모델의 장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욜로는 배경 필터로 패스트 RCN은 정확한 위치를 예측하는 데 맞게 하면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MAP가 71.8에서 75.0으로 상승하여 3.2% 성능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패스트 RCN의 느린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이제 여전히 고려사항이긴 합니다. OEC 2012에서 욜로는 57.9%의 MAP를 기록하였고 특히 고양이 기차 등 큰 객체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작은 객체에서는 다소 약점을 보였지만 패스트 열시능과의 결합을 통해 리더보드 상위권에 어느 정도의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물론은 이제 피카소 데이터셋과 피플 알트 데이터셋처럼 새로운 도메인에 더 잘 일반화됩니다. 반면 RCN은 자연 이미지에 특화되어 있어 도메인이 바뀌면 성능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욜로는 예술 이미지나 일반적인 환경 외의 데이터셋에도 더 좋은 범위성을 보이는 모델로 평가가 됩니다. 네, 마지막 컨클루션입니다. 요즘은 객체 탐지를 위한 통합본 모델로 전체 이미지를 한 번에 처리하며 속도와 정확도 모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페스터 욜로는 현재 문헌에서 가장 빠른 객체 탐지 모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욜로는 일반화 능력이 뛰어나 예술 작품처럼 새로운 도메인에서도 잘 작동하며 실시간 탐지가 필요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도 적합한 모델입니다. 네,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 드리고요. 이상으로 욜로 논문 리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